배우 이보영은 1979년 4월 12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자란 곳은 인천이다. 대학교 재학 시절 미스코리아가 되면 취업하기 쉽다는 말을 듣고 2000년 미스 대전 충남에 출전하여 대전 충남 진에 당선됐다. 끊임없는 연예계 스카웃 제의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졸업 즈음에 대한항공 승무원 합격과 동시에 MBC 아나운서 최종 3차 시험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최종 2인 면접 시험에서 탈락했다. 아나운서를 한 명만 뽑은 MBC와 달리 KBS와 SBS는 아나운서를 많이 뽑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충분한 본인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니 내년에는 3사 모두 지원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대한항공 입사를 하지 않았다. 친가와 외가에서 유일한 딸이라 엄격하게 자랐는데 길거리 캐스팅을 자주 당하는 것을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했고 완전 싹을 끊어버리자고 아버지가 연예계 쪽에 일하는 친구에게 자기 딸과 만나서 연예계 쪽은 꿈도 꾸지 말라고 꾸짖으라며 부탁했다. 하지만 직접 이보영의 얼굴을 본 아버지 친구는 그 말을 잊어버리고 혹시 드라마 카메오라도 할 수 있냐며 바로 큰 소속사 계약과 함께 연예계에 입성하게 된다. 원해서 연예인이 되었다기보다 얼떨결에 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 생활 방식도 너무 다른 연예계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한다. 소속사는 상의도 없이 결정을 내려 이보영 본인은 무슨 작품을 하는지도 모른 채 작품 현장에 가는 일이 수두룩했고 연기는 배워본 적도 없는 상태의 일을 너무 많이 시켜 장편 드라마, 사극, 영화 3개 작품을 동시에 찍는 상황도 생겼다. 그러다 보니 이보영 스스로 연기를 즐기면서 하지 못하였고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본인 스스로 왜 자신이 여기에 있지라는 생각과 현장에 가는 게 공포였다고 한다. 연기에 대한 간절함도 없었고 연기를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한다. 연예계 생활과 자신이 안 맞다는 생각과 함께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말이 나오는 구설수조차 너무 싫어서 집 밖에도 잘 안 나갔고 사인회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무서울 정도였다고 한다. 이렇게 점점 연예계 생활에 지치기 시작할 때 드라마 미스터 굿바이를 만난다. 작가 서숙향의 초창기 작품으로 잘 만든 멜로 드라마라는 좋은 평가 드라마 매니아층도 생기며 사랑받는다. 하지만 이미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이보영은 연예계 생활을 접기로 마음먹는다. 이때 게임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찍게 되는데 연출을 담당한 PD가 전에 이보영을 처음으로 비중 있는 조연으로 캐스팅해준 PD이기에 은혜를 갚고자 수락했지만 찍는 도중 쓰러져 병원에 실려갈 정도였다고 한다. 그 이후 소속사와 계약 만료와 함께 잠적하고 연예계를 떠나려고 했다. 너무 힘들어 우울증까지 왔었고 방 안에 커튼을 닫히고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상태까지 오니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한다. 현재 남편이자 당시 남자친구였던 지성 외 주변인들의 설득으로 이보영은 조금씩 천천히 일을 시작하기로 한다. 그래서 당시 소속사 계약을 하긴 했지만 캐스팅 제의가 와도 쉽게 안 하려 했다고 한다. 이보영은 결국 시나리오가 재밌어서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작품이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이다. 이보영은 조금씩 연기에 흥미를 느꼈으며 연기를 정말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다. 연기를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보영이 선택한 작품이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독립 영화이다. 정신병동 간호사 역을 맡은 이보영은 당시 매번 악몽을 꾸며 현장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이 영화를 찍고 살도 너무 빠지고 입술은 다 찢어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보영 본인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말하길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굉장히 감사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그 시간들로 돌아가서 하라고 한다면 2번은 못할 것 같긴 하지만요. 가위에 눌리기도 했고 심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하지만 그 작품은 제가 무언가를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고 사람의 감정이 바닥까지 치면서 연기를 잘할 수 있게 만들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보영은 나는 행복합니다가 연기 터닝포인트가 되어 연기파 배우로 대중들에게 각인된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후 찍은 작품은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라는 영화로 한층 물오른 이보영의 연기력을 볼 수 있다. 이보영과 멜로라는 장르가 만났을 때 어떤 분위기가 나오는지 또 이렇게 배우가 표현할 수 있구나를 알게 해주는 작품이다. 그 후 이보영은 연기자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끼며 차근차근 일을 하게 된다. 항상 청순한 첫사랑 역할의 배역을 많이 맡은 이보영은 망가지는 역할 등 연기 변신에 대한 갈증이 있어 색다른 연기를 하고자 김은희 장항준 부부의 첫 입봉작 위기일발 풍년빌라라는 작품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당시 생소했던 블랙 코미디 장르라 지상파 심해 때문에 지상파가 아닌 종편에서 방송하게 된다. 당시 케이블 채널은 시청률 1%만 넘어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았는데 이 드라마가 1%를 넘어 성공했고 완판녀라는 수식어도 달게 되었다.
그 후 또 한 번의 이미지 변신을 위해 선택한 것이 부자의 탄생이라는 드라마이다. 이 또한 시청률 1위를 하는 등 흥행했다. 적도의 남자를 찍는 중 내 딸 서영이라는 작품이 들어왔는데 적도의 남자를 찍고 바로 50부작 드라마를 찍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처음엔 거절했지만 이서영이라는 배역이 다시 이보영에게 캐스팅 제의가 오게 되고 이보영은 이 작품을 해야 될 운명인가라는 생각에 수락하면서 내 딸 서영이를 하게 된다. 이보영은 주인공 이서영 역할을 맡으면서 배우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보영은 이서영이란 캐릭터를 통해 본인이 가진 매력을 드러내며 미친 연기력과 높은 캐릭터 이해도를 보여주었다. 안정적으로 타이틀로를 맡은 드라마를 끝까지 설득력 있게 이끌어냈으며 드라마의 시청률도 이에 보답하듯이 고공행진했다. 내 딸 서영이가 끝나고 서영이라는 배역에 깊게 몰입한 탓인지 약간의 우울함과 동시에 너무 힘들었기에 휴식기를 가지려고 한다. 그런데 너의 목소리가 들려 시놉시스가 들어와 읽게 되고 이보영은 대본이 너무 신선하고 재밌어 곧바로 수락했다고 한다. 당시 생소한 소재 및 여주인공 성장물 등의 이유로 약 2년 정도 편성 난항을 겪은 이 대본은 이보영의 선택으로 인하여 빛을 보게 된다. 내 딸 서영이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정반대인 장혜성 역을 실감나게 연기했으며 이에 보답하듯이 드라마가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면서 짱변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매력적인 장혜성이라는 캐릭터와 이보영의 연기가 시너지가 터지게 되어 인생 연기라는 큰 호평을 받았다. 또한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이종석과 함께 2013년 최고의 드라마 커플로 선정될 만큼 인기몰이를 했다. 이에 공로를 인정받아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에서 베스트 커플상과 대상 2관왕을 차지, 그리고 2013년 SBS 연기대상에서 지상파 방송 3사 PD들이 선정 수여하는 프로듀서상과 함께 대상을 수상했다. 단아하면서 지적인 느낌의 깔끔하고 예쁜 외모다. 작은 얼굴에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박힌 우목조목한 외모로 쉽게 말해 면접 프리패스상이라 불린다. 신뢰감을 주는 얼굴상의 대표적인 배우로 여러 커뮤니티들에서 언급된다. 2004년 국내에 출간된 프랑스인 정신과 의사 프랑수아 르로르의 소설 꽃배씨의 행복여행이 지난 10년간 10만 부가 팔렸는데 2013년 달빛 프린스에서 이보영이 직접 이 책을 추천하자 6개월간 40만 부가 팔렸다고 한다. 이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저자 본인이 직접 너의 목소리가 들려 촬영장에 방문해 이보영을 만나고 갔다. 2017년 드라마 피고인의 남편 지성이 출연했는데 바로 후속작인 귓속말에 이보영이 출연했다. 부부가 바통 터치한 셈이다. 이후 2021년 TVN 토요일 드라마 마인에 이보영이 출연하고 후속작 악마 판사에 지성이 출연하게 되면서 4년 만에 또 한 번 바통 터치를 하게 되었다. 배우 지성과 드라마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같이 출연하고 지성이 군대 제대한 뒤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해 교제해왔다. 한때 박지성과 사귄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는 지성과 사귄다는 소문이 와전된 것이었고 소문이 퍼지자 본인이 직접 박지성이 아니라 지성과 사귄다고 해명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